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부동산 아저씨가 있다. 지방에서 올라와 처음 자취방을 구하려고 허둥지둥하면서 실수가 많았는데 이것저것 잘 알려주신 덕분에 나는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었다. 그때의 인연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집들을 보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배가와 흉가는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야. 오히려 깔끔하고 문제없어 보이는 그런 멀쩡한 집이 흉가일 수도 있어. 젊었을 적 아저씨는 집을 좋아해서 여행을 가도 잘 지어진 집을 주로 구경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러다 어느 지역에서 겪었던 이야기다. 아저씨는 근처를 지나가다 어떤 집을 발견하고 차를 세우고 둘러봤다. 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어서 내부가 잘 보이지는 않았는데 오랜 기간 방치돼 있는 듯 했다. 하지만 건물의 모양과 소재, 그리고 조경의 흔적이나 창문 너머로 살짝 보이는 가구만 봐도 집에 애착을 가졌었던 사람이었구나 싶었다. 고풍스러움이 멋들어지게 드러나는 그런 집이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마을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집이라 프라이버시도 지킬 수 있고 게다가 약간 언덕져 있는 곳에 있어서 주변 경치도 꽤 좋은 편이었다. 그래서 아저씨는 마을로 들어가 구멍가게에 들러 물건을 사면서 그 집에 대해 지나가듯이 물어봤다. 시골에 있는 빈집은 누가 살지 않아도 가족들이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장님이나 마을분들께 사정을 물어보면서 임장하는 게 좋다고 했다. 다만 외부인에게는 경계하시는 경우도 있어 최대한 조심스레 여쭤보곤 한단다. 아저씨는 그날도 가볍게 가게 할아버지께 슬쩍 물어본 건데 할아버지는 갑자기 안색이 변하면서 그 집 얘기는 하지도 마소. 라며 손사래를 치면서 말씀하셨다. 오히려 더 흥미가 동한 아저씨는 그러지 말고 말씀 좀 해달라고 했는데 할아버지는 화를 내시면서 그만하고 가라고 했다. 거의 쫓겨나듯 나온 아저씨는 마침 가게 앞을 지나던 할머니께 다시 여쭤봤다. 저기 나무가 빽빽한 집 정말 멋있다고. 근데 아무도 살지는 않는가 보다고. 할머니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시더니 고개를 천천히 들어 아저씨를 쳐다보곤 그 집은 안 파는 집이니까 시간 낭비 말고 그냥 가시라 했다. 아저씨는 할머니 집이시냐고 재차 여쭤봤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가셨다. 아저씨는 기분이 상했다. 그리고 오기가 올라왔다. 동네 어르신들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뭐 대단한 거라고 간단한 대답도 안 해주시나 했다. 결국 아저씨는 해가 떨어질 때쯤 몰래 그 집담을 넘었다. 이 부분을 얘기하며 아저씨는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 집은 생각보다 더 멋있었다. 빈집이 된 지는 예상한 것보다 더 되어 보였는데 마당도 넓고 그 전에는 잘 관리했던 게 보여서 감탄을 하며 둘러봤다. 마당을 지나 현관문으로 갔는데 잠겨 있었다. 그럼 그렇지 하고 집 뒤로 돌아가 구경하는데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잠시 고민한 아저씨는 여기까지 온 거 집 내부도 둘러보고 가자는 생각으로 들어갔다. 우드톤의 가구들이 모두 고급져 보였다. 그때 든 생각은 부잣집인데 망했나 싶더란다. 1층을 둘러보고는 2층으로 올라갔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까지는 둘러보고 나갈 참이었다. 오기가 생겼다고는 해도 모르는 집에 해가 떨어질 때까지 있고 싶지는 않았다. 삐그덕대는 나무 계단 소리가 집을 울렸다. 올라가서 제일 먼저 보이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방 안은 온통 빈틈 하나 없이 부적으로 도배가 돼 있었다. 창틀, 문틈, 심지어 문 안쪽 손잡이까지. 그걸 잠시 멍하니 본 아저씨는 야, 이거 야단났다. 내가 잘못 건드렸나 보다 하는 생각과 함께 목 뒤로 소름이 돋아 혼비백산에서 뛰어내려왔고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려고 했다. 하지만 현관문은 안에서 쇠사슬로 묶여 잠겨있는 상태였다. 해는 져서 집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무서워진 아저씨는 들어온 창문을 찾아 간신히 나왔다. 그리고는 황급히 그 동네를 떠나 그 집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더 이상 알 수 없다고 했다. 왜 그 방에는 부적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